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작 박사님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잠깐 얼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뭐 오랜만에 뵈니까 좀 많이 늙었죠. 제 모습이 이대로입니다. 장 박사한테 예의상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 수입액이 중국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제일 많으니까 중국이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견인차 노릇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렇지만 중국 자체가 지금 경제적으로 불안해지고 있는데 그 불안한 우리 견인차가 고장이 날 수 있어 우리는 고장이 나는 거죠. 중국은 자체적으로 경제 개발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중국은 자유가 없는 나라거든. 경제라는 건 자유라는 자양분을 먹고 사는 창의력과 자유를 먹고 사는 것이 경제인데 그것이 허용이 안 되는데 중국 경제 발전에 한계가 있겠죠. 최근에 미국이 지적재산권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데이터를 그렇죠. 엄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세계가 세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바이오 우리 건강에 관련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며칠 전에 그 방송에 보니까 굉장히 미국 정부에서 중국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투자를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미국의 회사를 사가지고 그 정보를 빼간다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제약을 엄청나게 가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산업화하는 시기는 끝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고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제를 만들기 시작해야 되는데 자기 고유의 아이디어를 경제를 만들려면 국민들한테 자유를 줘야 되거든요. 아, 이게 서로 맞물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네. 나는 항상 사람의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윈 같은 사람이 알리바바라는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개인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선생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재벌이 돼버렸다. 근데 그걸 뺏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적법한 절차 거치지 네. 않고 아무튼 마윈이 이제 내기 뭔가 하면은 그 알리바바라는 사업의 아이디어, 그게 상상력이거든요. 근데 어느 사람이 그런 비즈니스를 상상을 해봤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상상력을 가지고 그 상상력을 구현시킨 게 알리바바 아니에요. 근데 그와 비슷하게 미국에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자꾸 빼갈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아예 미국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면 중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 고유의 아이디어를 내고 마윈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게 해야 되는데 마윈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체제 아니에요. 자유가 없으니까. 정치 권력이 흔들린다고. 그렇죠. 국민이 먹고 살 수 없으면은 정치 권력은 흔들리게 됐어요. 중국이 역사를 보면은 그 중국 역사는 항상 민중봉기에서 나라가 많아요. 왕조가 그래서 많아요. 그렇네요. 명나라도 그렇고 원나라. 민중봉기에서 많은 거예요. 그러다 민중봉기에 왜 일어나요? 왕이 싫어서 아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결국 이 경제 제재 문제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그래서 자유를 준다는 거는 1990년도에 구소련이 다당제도를 처음 도입해서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붕괴된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구소련이 와해되면서 뭐 여러 나라들 열몇 개 나라로 다 갈라졌습니다. 갈라져 버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중국이 구소련을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 어려워지면 북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 그렇죠. 북한이 지금 저렇게 뻗치고 있는 거는 중국의 도움 때문인데 중국의 경제가 어려워졌고 그러니까 보세요. 동서독이 왜 통일이 됐어요? 그 당시에 1989년도에 소련이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동독을 지원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지원을 해줄 수도 없고 군사적으로 제어도 할 수 없고. 아니 그 당시에 그 소련군이 거기 있었어요. 동독이 있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어요. 예. 돈이 없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동독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남북통일이 아니고 동서독 통일이. 동서독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힘이 있어야죠. 구소련이 그걸 장악을 하고 있었지만 소련이 경제적으로 붕괴되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은 여기도 동서독이 통일이 그냥 된 거죠. 그러면은 그것 똑같이 지금 북한을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 중국인데 중국의 경제가 붕괴되면은 그러면은 북한은 그 영향을 먼저 받을 거예요. 그게 이제 선행된 건 1989년도에 동서독의 통일이 그 소련의 붕괴보다 선행됐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89년, 90년 요 무렵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거의 비슷하게 일어났지만 네. 아무튼 그는 뭐 소련으로서는 그냥 할 수 없이 군대 철수한 거죠. 그러면서 뭐 에스토니아니 볼틱 3국도 네. 독립되고 폴란드도 독립되고 거기 공산주의 위성국가란 것들이 다 이제 다 네, 뭐 하고 그래서 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로 돌아가 버려요. 예, 독립국가연합과 러시아로 돌아갔어요. 네. 심지어는 주둔 비용, 철수 비용은 서독 정부가 또 다 물어주고 코미디 그러니까 같은 일이 지금 있었습니다. 중국이 그런 과정을 안 밟을 수가 있겠느냐. 네.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내 눈에는 보여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재밌고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좀 네. 이영작 이번 대한민국 정치 좀 보세요. 기파랑에서 나온 거. 네, 이영작 이번 대한민국 정치 출판사는 기파랑입니다. 네. 여기에 지난 4년간 조선일보에 쓰셨던 칼럼들. 그렇죠. 칼럼들을 쭉, 모아가지고 내가 이제 좀 에디터는 게 아니고 11개의 서브 카테고리를 묶어가지고 썼는데 이건 뭐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 정치를 이렇게 비판하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 정치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쓴 거니까 조금 이제 시각이 달리죠. 일반 정치인들이 보는 시각하고. 네. 일단 주신 책 저는 열심히 애독하겠습니다.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